역시 다이나믹 코리아죠? 녹화 들어가기 직전에 통일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풍계리에 못 가고 중국에서 귀국했던 우리 기자단이 공군 5호기 편으로 성남공항 출발해서 원산으로 바로 들어간다. 남북관계 풀리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아니 원래 그 북한에서 비용을 대는 방식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네, 각자 자기 비용을 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공군 5호기가 떴어도 사후 정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비용 얘기해서 못 푸나요? 어쨌든 남북관계가 잠시 이렇게 어그러졌다고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조짐은 5월 6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북한이 일종의 대미 경고, 그러니까 한미합동 군사훈련 때 다시금 이른바 핵 관련 전략자산이 한반도 전개되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는 맥산더 훈련이 진행되지 않을 때였는데 그렇습니다. 사전 뭐 경고라면 경고를 보냈을 텐데 그 뒤에 왜 한국과 미국, 특히 한국의 반응이 어쨌든 그 핵 관련 전략자산의 전개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암묵적 합의를 본 상태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금 맥산더 훈련에서 그 핵 관련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것들을 놔둔 건지 아니면 그 언론 보도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결국은 원래 B-52가 오기로 했다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는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됐는데 그것은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진위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어떻게 보면 이 대화 국면에서 다시금 과거와 같은 행동들을 반복했는지 가장 의문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근데 맥산더 훈련이 진행되고 나서 북한이 반응을 보인 건 한 5일 정도 지나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리선관 평화통일위원장 명의의 그 담화인가요? 담화를 보면 그러니까 남북 사이에 무슨 통지문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 보도에 따르면은 그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정당성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해보자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남북 사이에서도 이번 맥산더 훈련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어떤 이견이 존재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 원래 예정돼 있던 그 남한 측 취재단을 불허했고 다시 뭐 또 대화가 오고 갔겠죠. 한미 정상회담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과정에서 뭐 북이 다시 남측 기자단을 수용한 셈인데 여전히 그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좀 물어보고 답해야 될 그 의제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북으로서는 이렇게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얼마 되지도 한 달도 안 된 상황이고 판문점 선언 같이 엄청난 일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은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 들어간 지 며칠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랬으니까.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저희 녹화할 때 그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3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봤었죠. 아니면 제3의 해석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해석은 이게 별게 아니다 한 거고 제가 했던 건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제3의 해석을 하면 북이나 미국이나 전체 통제가 안 되는 거다. 세 번째 해석이 이 교수님 해석이 정확하게 맞았죠. 예, 세 번째 해석이 뭐 남북, 미국까지 다 전반적으로 조율이 안 됐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그 해석을 조금 확장시켜 보면 어쨌든 이게 65년간 지속된 건지 70년간 지속된 건지 굉장히 오래된 관성이 있고 제도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 군사훈련이라는 건 군사적으로만 보면 북한을 주적으로 하고 훈련 모든 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에게 요구하는 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조율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27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그럼 판문점 선언의 원칙에 따라서 고쳐져야 될 게 있죠. 예, 뭐 선전한 태영호 공사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제기는 하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거잖아요. 네. 폐쇄하는 조치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카드를 미리 내놓는 것인데 네. 이 카드에 대해서 남측 기자단이 안 온다라는 네. 건 폐쇄를 안 하면 모를까 굉장히 큰 손해죠. 그리고 4.27이 만찬이 네. 있을 때 신문에 나온 하나의 가십 비슷한 기사가 어떻게 4년은 믿는다고 해도 4년 후는 어떻게 믿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제 읽은 기억이 나요. 네. 그럼 그 맥락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게 조금 더 문재인 정부에 계속 요구하는 건 너희들이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과 다른 게 무엇이냐라는 거를 일깨우고 있죠. 그렇지만 도가 지나치게 하면 그러면 한국 안에서 남측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파장이 있으리라는 거를 북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레드벨벳까지 안다면, 네. 레드벨벳까지 안다면, 네. 그러면 지나치게 문재인 정부를 밀어붙이면 거기에 대해서 당장 국내 여론이 뭐냐 이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넘고 80%로 상회하는 거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가 80% 90%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북이 행사를 진행 안 하면 모르겠는데 행사를 네. 진행하는 상태에서 남을 빼면 당장 야당 보수 야당의 반응이라는 것이 뻔히 나오는 상황이니까 북도 있는 그대로의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길을 들이고 어떻게 같이 협력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 조율된 입장이나 그런 게 안 나왔다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네. 지금은 4.27 이후의 남북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고 모든 상황이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상황인데 이 새로운 상황에서 모든 관계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전임 미답의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아닌가. 우리 모두 우리가 잘 아는 동네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버스 타고 어디 가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전혀 모르는 동네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렸는데 여기서부터 집에 어떻게 갈지가 지금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쪽과 만나서 통 크게 원칙에 합의를 했는데 그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밑에서 막 이런 삐걱이는 소리가 나는 것도 사실은 전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한국과 미국이 여러 가지의 한국과 미국이 있다. 그렇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북한도 알고 있는 것 네. 같다고 본다면 이번 리성권 위원장의 그 대답을 보면 무슨 표현까지 등장하냐면 그러니까 보수 정권의 속성과 너무나 일맥상통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있다라는 네.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자기들의 정책 수정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5월 6일 이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회담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시진핑 주석이 다롄에서 만났던 거고 그 속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동을 바꾼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꺼냈던 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있었는데 그렇죠. 미국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준 게 그 누구죠?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의 네. 그 리비아 모델. 예, 리비아 모델뿐만 아니라 뭐 뉘앙스는 약했지만 인권 문제까지 제기할 수 네. 있고 뭐 무기에선 생활 무기까지 네.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F-21을 포함한 그 핵관련 전략자산이 맥선더에 전개된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이번에는 이제 북한판 선제적 협력이었는데 그렇죠. 이쪽에서 다시 그 협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셈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게임의 규칙이 무언의 게임의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북이 하나 던지면 저쪽에서도 그거 받고 하나 더 뭘 던져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가 안 된 거죠. 예, 그렇다면 왜 그게 안 됐는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내에서 뭐 보수파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실제로 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니까 그 모습 속에서 일정하게 남북 관계를 단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그 협상력을 좀 높이는 그 길을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술적인 판단이 좀 있었을 것이다. 네.